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있구나,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네, 김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김지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 역할 이선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장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손정훈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출님께 질문인데요. 트라이얼 버전에서 본공연으로 오면서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수정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각 캐릭터들이 어떤 단계인지를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안 계시지만 작가님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작곡가님과 이제 많이 운영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스토리텔링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던 같은 글자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각 캐릭터들의 정당성과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관계가 어떤지, 소위 얘기해서 B스토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시는데 훨씬 더 그 몰입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태유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약간 길어서 조금 끊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인 이후에 처음이라 서툴러서 이해해줘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하는 대상이 그 만취남인 건지 아니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29살의 남자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 건지, 이게 저희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셨고요. 네, 일단 이거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칼로 찌르는 게 처음이라서 서툴러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고요. 죽은 사람은 그 만취남이라 만취남 애칭이 생겼네. 그 모퉁이를 돌아오는 그 만취하신 분인데요. 그분을 처음으로 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처음이라 서툴러서 라는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했나요?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같이 붙어 있었는데, 네. 이제 사막장은 여러 명인 것 같은데, 다 쓰고 난 다음에도 또 죽였는지 물어보셨어요. 사막장은 한 명이에요. 사막장은 그 만취남을 칼로 죽인 다음에, 정말 자기가 의도적으로 칼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에 떠오른 게 사막장이고, 그거는 그 사람 한 명이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런 정도의 아주 의도적인 살인을 계속했지만 어떤 악장도 써내지 못한 거죠.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사막장, 그 다음에 S 이후의 4악장, 그 사이에 좀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철 배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철 배우님의 S가 제이를 대할 때 미묘하게 강압적인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과거 K와의 거래 관계가 S가 사람을 대하는데 그 태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건지, 또는 S가 평탄치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낸 건 확실한데 그러한 환경에서 생긴 결핍이 그 제이로 인해 완화되었는지 또는 심화되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질문 좀 기네요. 네. 그러면 먼저 K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변한 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둘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K한테 저도 지금 제이한테 당하는 입장을 비슷하게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경의 변화나 어떤 생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겪고 사람이 어떤 일을 조금 겪게 되고 정신적으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사건이 생기면 사람이 한순간에 생각이 변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K와의 관계 때문에 S의 신경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이와의 관계도 제가 K와의 그런 관계를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제이를 좀 더 잡고 싶어하고 제이에 대해서 조금 강압적으로 조금 친구로서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S가 평탄치 못할 유년 시절을 보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서 생긴 결핍이 예를 들면 성격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제의로 인해서 지금은 완화가 되었는지 또는 더 심화가 되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K 전에 만났을 때가 뭐 자기가 천재라는 어떤 사실을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K로서 알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 전에 뭐 순탄치 않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제이의 뭐였죠? 그래서 그런 결핍에 관한 완화가 되신 건지 그래 결핍이라고 하니까 너무 S가 옛날부터 그 결핍을 받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어떤 결핍으로 인한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대신에 K와의 관계 이후로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제이를 통해서 K와 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 작곡을 함에 있어서 같이 동조를 받고 영감을 받았던 제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질문은 성금 배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제 관대에서도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요. K에게 K가 전화 통화를 한 뒤에 두 K 배우분들의 대사가 좀 다르시다고. 아, 네. 네, 성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쓰라는 곡은 안 쓰고 어디 간 거야? 라고 하시고, 이제 수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나도 그 새끼처럼 써야 돼. 라고 하신다고, 질문 주신 분께서는 이 두 분에서 이제 K의 창작에 대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금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작곡가로서의 K의 마음가짐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끼처럼 굉장히 저도 되게 하고 싶은 대사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용 형이 하시는 새끼 원래 그분처럼 그 사람처럼 그처럼 쓰고 싶다. 뭐 이 대사는 원래 대본에 있는 대사입니다. 그분 대사인데요. 저는 이제 쓰라는 곡을 안 쓰고 도대체 어디 갔지? 라고 한 건 사실 그 전에 트라이오 때 썼던 그 대사예요. 그것도 그때 그 대본에 있던 대사고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캐릭터를 뭐 창작 산실도 했었고 30분짜리 트라이아웃 때 했고 애정이 많아가지고 광역수한테 본거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조금씩 대본도 수정되고 하는 사이에 캐릭터도 조금씩 저는 좀 표현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 많이 있었던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트라이아웃 때 했던 쓰라는 곡을 안 쓰라는 그 대사가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저보다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제이가 조금 더 낫다는 걸. 그래서 걔한테 걔라고 제이한테서 모든 걸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연출 있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 중에서 제이와 K의 대화를 보면 두 번째 살인, 3악장에 대한 살인 이후에 제이가 분명히 살인을 더 하는 것 같은데 S를 해야 후에야 4악장을 쓰게 되잖아요. 저는 그 사이에 살인은 음악이 전혀 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몇 건의 살인으로 4악장 초반부가 쓰여지고 이후에 S를 해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사막장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살인 행위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전혀 자극을 주지 못해서 사실은 진도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의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좀 더 특별한 자극이라는 것이 이제 친구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을 조금씩 써나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완성되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살인을 하더라도 더 이상 전혀 그 아무런 영감도 얻지 못해서 종국에는 가장 아끼는 친구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S역의 지철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처럼 제가 악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배트맨이 어떻게 했을지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S가 자신에게 찾아온 영감을 어떻게든 다시 잡으려고 했을 것이라면서 그 다음 대사에 나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S는 자신의 그 영감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 걸지 많은 시도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함보다는 독특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곡을 기보를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일단 그 부분이 컸었을 것 같은데 자기한테 많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건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써지지 않아요. 어떤 그런 부분보단 그거를 완성시켜서 악보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점이 좀 더 S한테는 좀 더 컸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영감을 찾는다라는 게 결국엔 제의겠죠. 제의를 다시금 나한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을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기 또 술이 넣어져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거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술이라는 저거를 조금 연출님한테 부탁을 해서 연출님이 그럼 저기에 술병을 좀 놓자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구겨진 악보를 다시 던진다든지 그것도 한번 시도는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그래서 계속 그런 세월들을 지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도 있죠.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취해본다든지, 좀 다른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시도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태우 배우님께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살인으로 인해 소나타를 완성시키는 제이가 S를 죽인 후에 사악장 아모르소를 완성하는데 사실 S는 죽지 않았죠. 그럼 아모르소는 전에 완성시켰던 1에서 3악장과는 다르게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S를 떠올리며 받은 영감으로 완성시킨 건지 아니면 S를 죽이려고 시도한 순간 들려온 멜로디를 적어서 완성시킨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떠올려지는 영감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S가 죽었다는 사실을 죽었다고 여긴 후 이게 약간의 회상과 환상이 좀 섞여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S가 예전에 같이 작업실에 있을 때 한 번 흥얼거렸던 노래인 거예요. 사악장이. 그렇게 안 써지던 사악장이 결국 S를 죽이고 그 죽음에 대한 죄책감 또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섞이던 중에 그때 떠오르는 멜로디가 결국은 S와 함께 작업실에 있었을 때 S가 흥얼거렸던 곡이었던 거죠. 그걸 기보하면서도 알고요. 예전에 S가 흥얼거렸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치는 거 앞뒤 곡들 통틀어서가 이제 거의 사악장에 대한 그 곡인데 그 가사들을 잘 보시면 S에 대한 미안함 또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후회들이 다 섞이면서 결국엔 그가 흥얼거렸던 걸 썼기 때문에 나의 음악, 너의 선율, 오늘 나는 너를 받아 적어 이런 가사들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S가 죽었다고 여긴 후 그 다음에 몰려드는 감정을 쓴 게 사악장인데 결국은 S와 함께 작업실에 있었을 때 S가 흥얼거렸던 곡. 네, 저에게 사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근 배우님, K의 음악적 영감은 네. 무엇이었을까요? S처럼 특별한 영감 없이도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작곡가였을까요? 글쎄, 영감이라는 게 꼭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특별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밥 먹다가도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냥 길 가다가 너무 아리따운 사람 봤을 때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냥 뭐 그런 어떤 일상적인 어떤 뭐 그거에 영감을 얻었고요. 물론 K도 작곡가니까 영감을 또 어디서 받았고 또 교육을 받았으니까 작곡을 영감을 받아서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질문이 K도 S처럼 특별한 영감 없이도 곡을 쓸 수 있는 작곡가였는지. 뭐 그런 영감들을 얻어서 곡을 썼고요. 진짜 너무 특별한 영감을 안 받지 못할 만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는 거랑 아리따운 하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가요? 이것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담일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K가 오악장의 이름을 별채 요진감도라고 말했는데 부드럽고 자상하게라는 뜻이죠. 이게 J가 붙인 이름일까요? 아니면 K가 J의 사망 이후에 붙인 걸까요? 그거, 네. 곡 이름은 아니고요. 도체부진감도 그것처럼 연주하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언어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건 노래 제목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아직도 그 권위적인 모습, S가 굉장히 좋은 천재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권위적으로 그렇게 연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되게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용어를 쓴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덧붙여져 있는 질문으로는 원래 이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주신 거여서 K가 붙인 이름이라면 J는 이 곡에 어떤 이름을 붙였을까 물어보셨거든요. 네, 사실 제목이 광염 소나타잖아요. 원래 넘버상에서. 제이가 아마 광염 소나타라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목을 뭘로 줬을까 저도 참 궁금해요. 근데 뭐 굳이 지어준다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앞으로 담기는 거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또 제목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뭐 딱히 어떤 제목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출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에 제이가 불을 지르고 나서 문 앞에 앉아있을 때 그림자가 날개처럼 보이는데 이게 의도하신 건지 혹시 그 날개는 악마의 날개 같은 의미인 건지. 컬러를 선택하는 방식이나 이제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디자이너와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해서 시도를 한 것은 맞지만 굳이 그 이미지를 만들자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조명이 빛이 여러 가지를 겹치면서 어떤 그런 효과가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공연을 통해서 발견되는 아주 순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관객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니 좀 더 풍요로워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태우 배우님, 제이는 악마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한다. 소나타를 위해 이 악마를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제이가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갚으려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태우 배우님은 제이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죄값을 치르려고 그 죄값을 치르려는 마음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인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완성하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음악을 완성하려고 죽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 불을 그렇게 다 지르면 물론 당연히 악보가 되게 뭐 특수 재질 우리끼리 연습실에서 그런 건가 뭐 일기장도 되게 나름 저를 잘 보는데 어쨌든 뭐 극적 허용이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러려고 음악 정말 5악장을 완성시키려고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속죄의 의미로 죽는 건 아니고요. 저는 더 이상 희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동안에 이 일에 대한 죄책감, 그거에 대한 속죄로 난 정말 죽어야겠다 이건 아니고, 저는 이대로 제가 살아있으면 알아요. 스스로가 또 정신이 또 이렇게 지금 잠깐 남아있는 정신이 또 사라지면 다시 이 음악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붙잡아 있을 때 이 폭주기관차 같은 걸 멈춰야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5악장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우변이 답변 안에서 이제 어떻게 악보를 타지 않았고 얘기장면 남았는지 이거를 실제로 관객분들께서도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다미로 감독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공연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심리 안으로 가주시면 더더욱 즐겁고 풍요롭고 고급스러운 공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나왔던 질문이 좀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악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악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악장은. 네. 일반 악보고요.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차이점이 있죠? 약간 색감? 지금은 크게 차이는 안 나네, 이거는 약간. 네. 네. 그리고 일기장도 좀 차이가 있죠? 뒤에 게 원본이고, 뒤에 게, 앞에 게 이제 좀 뚜렷한 흔적이 조금 있어요. 이런 디테일을 조금씩, 근데, 죄송합니다. 차이점을 줬는데 어제 관객분들은 되게 신기하셨는데 신기하시는데 알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디테일의 차이를 조금 줬고, 마지막에 저희가 불을 다 이렇게 휘발유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다음에 제 상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아까 문태유 배우가 해석했던 듯이, 그래서 어딘가에 K가 발견하는 장소에 숨겨놨다면 K가 이 작업실에, 불탄 작업실에 와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당연히 악보랑 일기장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K가 갖고 있었던 것을,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질문이 어떻게 S가 갖고 있게 된 거냐. S가 저희 첫 장면에서 잘 티는 나진 않지만 밧줄에 묶여서 K가 시작을 하죠. 제 상상으로는 사실 장면으로 상상을 했었어요. K가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악보를 보통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S가 그 악보를 넘겨주는 그거를 자청해서 넘겨주다가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K를 직접적으로 납치를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보아야만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해서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S가 그 일기장과 악보를 뺏어서 마치 취조하듯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씬에서 원래 처음에 등장할 때 저희 묶여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S가 칼로 위협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시도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칼로 들어오는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걸 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으로 좀 봤는데, 첫 장면은 굉장히 사실 저희가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막 다 풀어헤치고 핏자국도 좀 있고 굉장히 S에게 많은 구타를 당한 느낌. 좀 찔렸고 이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역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첫장면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뭔가 베일에 쌓여서 첫 오프닝 넘버와 함께 쫙 무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밧줄 연기를 펼치는 걸 디테일하게 보시면 아니, 어느 순간 하시길래 헤어치면서 뭐지? 처음부터 했잖아. 더 크게 해서 저는 열과 생겨서 들린 거예요. 처음엔 잘 티가 안 났는데 날이 갈수록 밧줄 연기가 뭐예요? 라고 해가지고 그 연기를 제대로 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트라이얼 때도 계속 했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지철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S는 K에게 한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경찰과 기자들에게 사실을 밝혀봐서 남은 증거라고는 제 일기장 하나뿐이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건 어쨌든 J인 거잖아요. 혹시 X가 생각하는 복수가 이루어진 걸까요?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S가 K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S 자체에 대해서 나도 이 사건에 관련돼서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K를 못 죽이는 거고 대신에 K한테 묻고 싶었던 거죠. 네가 생각하는 예술이 정말 이게 정말 예술인 것 같냐. 그리고 너로 인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인정하지 않냐라는 대사를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세상에 알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인지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그건 S가 아닌 저도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예술이라고 칭하는 여러 기준들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거를 그렇게 지칭하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복수를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K와 S는 이제 마지막에 이 작업실 문을 밖으로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K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세상에서 어떻게 K에 대해 심판을 내렸을지는 기자들과 대중들이 판단을 해줬을 것 같고, S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리워하면서 음악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음악을 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을, 음악적인 어떤 다른 부분을 또 찾으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악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황금 배우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K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살았을까. 마음의 눈으로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장면으로는 이 S가 이미 다 기자들과 경찰들에게 고발했고 신고를 해서 저는 일단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10년을 살지. 그럼 네가 면회 와서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쟤는 뉘우치는 건 사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상당히 윤리적인 결말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말을 다르게 하게 되신 이유를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술지상주의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저의 멘토였죠. 오은희 작가님께서 저 처음 트리트먼트와 대본을 보여드렸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셨어요. 그게 죄송하지만 어떤 거죠? 정확하게 너의 윤리의식이 예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거냐 아니면 반대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예술지상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예술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 어쩌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선택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역시 예술은 사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정확한 의도였고요. 그래서 다소 굉장히 정직할 수 있지만 그런 결말을 확실하게 이 극 안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음표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배우님